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하얀 크림을 짜서 솔에 바르고 3분 동안 거품을 일으키며 문질러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양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원전 3000년 전 인도 사람들은 수억 가지 약초 중 하나인 니임 나무가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이를 닦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가루, 숯, 꿀, 식초를 섞어 만든 마찰제, 즉 입 냄새 제거용 가루를 입안에 문질렀습니다. 네, 입이 망가지는 느낌이지만 그 당시엔 플라그보다 악취가 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선 대부분 이를 안 닦았죠. 치아가 썩어 빠지는 걸 신의 뜻으로, 입냄새는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칫솔의 조상은 중국 청나라 시대에 등장합니다. 돼지털을 대나무 막대에 묶은 구조였죠. 이 칫솔은 18세기 영국 상인을 통해 유럽에 전해지고, 이후 칫솔은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대량 생산됩니다. 하지만 초기 칫솔모는 여전히 돼지털이나 말 갈기털이었어요. 너무 뻣뻣해서 이를 닦는다기보단 긁어낸다는 감각에 가까웠고, 습기에 약해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했죠. 입안을 닦으려다 오히려 잇몸병을 유발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1938년. 미국 듀폰사가 세계 최초로 나일론 칫솔모를 개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나일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합성 섬유였고, 모의 굵기와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부드러운 칫솔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동물털이 아니니 동물윤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칫솔모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잇몸을 보호하는 미세모, 치아 사이사이를 공략하는 교차형 구조, 혀 클리너와 실리콘 브러쉬까지. 오늘날의 칫솔은 단순한 청결 도구가 아니라 미세 구조가 설계된 정밀 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칫솔 위에 짜는 그 하얀 크림. 치약의 정체는 뭘까요? 초기 치약은 가루 형태였습니다. 석회, 숯, 소금, 허브 등을 혼합한 분말을 손가락에 묻혀 문질렀죠. 하지만 1870년대 미국에서 튜브형 치약이 등장하면서 치약은 기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거품. 사실 이건 세정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품은 대부분 계면활성제 덕분인데, 이는 단지 깨끗해진 느낌을 주기 위한 심리적 효과에 가깝죠. 문제는 이 계면활성제가 입안 점막을 자극하고 미각을 둔하게 하거나 혀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요즘은 SLS 프리 혹은 천연 유래 성분 기반 치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치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성분, 바로 불소입니다. 불소는 확실히 치아의 에나멜층을 강화하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중 치약은 불소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과량 섭취했을 경우, 어린아이가 삼켜버릴 경우, 치아 불소증, 치아의 하얀 반점, 드물게는 신경 독성 논란까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령에 따라 다른 치약을 사용하라는 권고가 많아졌죠. 어린이용 치약은 저불소 또는 무불소, 성인은 적정 농도의 불소 포함 제품, 임산부나 민감군은 불소 함유량에 주의. 결국 중요한 건 불소가 독이냐 약이냐가 아니라 용량과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치약이 없어도 양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치과 전문가는 제대로 된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치약은 보조제에 가깝다는 거죠. 칫솔의 각도, 닦는 시간, 닦는 순서, 힘 조절. 이 모든 게 양치의 진짜 본질입니다. 물론 치약이 주는 상쾌함, 향, 미끄러짐 완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치약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요? 이상 무심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